김한성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노동정책이 변경되고 적용될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간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노동친화적인 제도들,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적용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이렇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구성이 국가 비전도 얘기하고 5대 국정 목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3대 국정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노동 공약 중에 다수가 국정과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 추진 계획과 함께 정책의 로드맵 형태로 제시가 됐습니다. 노동 정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을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노란봉투법 개정,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 주 4.5일제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및 가짜노동 근절과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과 그리고 국정운영계획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스타트업을 포함한 일선 기업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해줘야 되는 내용은 일단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주 4.5일제입니다. 주 4.5일제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요. 단순히 하루 8시간 일주 5일 일해서 일주 40시간 일하는 것 중에서 하루 반나절을 더 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시간의 노동 문화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노동 정책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하반기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향후에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일주 4.5일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면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온 역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44시간제에서 현재처럼 일주 40시간제로 이렇게 단축되어 온 사례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과 같이 현재의 40시간에서 36시간제로 단축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임금의 삭감을 수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주 40시간을 일해서 40시간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인데 36시간치로 단축하게 되면 36시간치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현재 일주 40시간에 대해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여전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금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들어와 있는 내용이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측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는지 실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해서 일주 36시간 4.5일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것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모두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실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출 시간과 실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시간의 근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지, 또는 사전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정부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하는 내용으로 입법화가 되고 실제 이루어지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겠죠. 현장에서는 당장 이런 변화가 예상될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강화 이런 내용이 긍정적인 효과로서 기대가 될 겁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또 인건비 부담으로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라던가 관리 의무 같은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냥 시행해라 라고 해서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게 제도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당 장려금이라던가 또는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조금 더 확대돼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인데요.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선 공약에서도 그냥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뉴스에 대문짝하게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업장들이 사실상 대다수기 때문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고정 OT라고 할까요? 고정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에도 그게 안 된다라고 곧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월급 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다 넣어놓고 이 금액만 당신의 월급이고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약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현재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말은 포괄임금제라고 하지만 보통 고정 OT라고 표현하죠. 고정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사전에 몇 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지 서로 약정하고 그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산정해서 월급여에 포함해 놓은 방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 정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사전에 포함시켜 놓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보다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이거는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들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어떻게 입법이 됐는지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는 게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지금 기업이 대다수가 운영하고 있는 고정 OT제 이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냐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히 고정 OT와 포괄임금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고정 OT까지 전면 금지할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면 적용을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나도 막심해져요. 그러면은 지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 이게 다 그냥 기본급 식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면은 지급해야 되는 수당의 범위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기업 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너나 할 것 없이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도 막대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근로 시간을 기록해라 그리고 관리해라 측정 기록해라 라고 하는 의무도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 얼만큼 근로를 했느냐, 연장 근로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것을 사용자가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랑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입법 내용과 동시에 이 근로시간 관리 기록 의무도 또 같이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주 4.5일제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는 결국은 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돼 있는 노동 관행을 조금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나도 막대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그 123대 국정과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서 주 4.5일제의 시행,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이런 내용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 측에서도 분명히 이점이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요, 어찌됐건 제도가 변경되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4.5일제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응해서 먼저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라는 내용이나 또는 근로시간 관리나 근로시간 체계에 대한 제도 변경 이런 내용들을 신경 써서 그 입법 추이에 맞게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